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사업 중의 일환으로 데모스 정서진 소원탁 3회차를 이곳에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검암, 경서, 그 다음에 검단, 청라, 가정 이런 곳에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하면 더 문화 활성화를 열어갈 건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또 향후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냥 수다식으로 그냥 각자 이야기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 이 조명빨 받아가지고 저들 다들 아주 예쁘게 보이니까 안심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소개할게요. 저는 오늘 이 소원탁의 어찌 하다 보니까 저보고 사회를 봐달라고 했는데 사회가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생각이니까요. 제 이름은 나영자고요. 서구에서 가장 오지라고 그래요. 서구 왕길동에서도 더 들어가는 오류마을, 오류동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아파트가 생겨서 조금은 번화한 것 같지만 밥을 한번 제대로 먹을래도 검단 사거리까지 나와야 먹습니다. 또 생필품을 살래도 제대로 된 거 살려면 차를 가지고 나오거나 아니면 전철을 타거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중앙시장까지 전철을 타고 가서 요번 추석 때 물건을 사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의 끄트머리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마을의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름은 수다원이에요. 이렇게 같이 막 수다 떨면 수다 같지만 한자로는 떼어날 수, 마늘따, 집 원자. 얘기를 많이 수다를 떨다 보면 생산적인 뭐가 일어나서 좋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그냥 수다원이라고 이름을 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를 즐기는 곳인데 주로 무엇을 하느냐. 가끔 한 번씩 영화도 틀어서 같이 보고,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각자 집에서 한 가지씩 갖다 놓고 우리는 케이크만 하나 준비해서 같이 먹고 박수 쳐주고 수다를 떨고, 그 다음에 주부들 꽃꽂이를 해요. 이 참 어려운 일인데 공모사업에서 이끌어가지고 지금 한 3년째 2주에 한 번씩 주부 꽃꽂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4분자, 우리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런 뜻으로 동영화 반도 운영하고 있고, 30대 40대 주부들을 위해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 전에는 60 이상 되신 문해, 한글 모르시는 분들을 한글 교육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다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이제 겨우 한글을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생활에 불편이 없겠지 했는데 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 온통 다 영어로 써져 있다는 거예요. 얼만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냐면, 어느 가게에 갔는데 스탑 클로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어로. 근데 그게 막대기에 써서 매달아 놓은 거야. 근데 이분이 보시기에는 그걸 액세서리로 봤어요. 무슨 액세서리를 이렇게 나무 토막에다가 해서 문에다 걸어놨나, 영어를 모르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생활영어 기초로 ABCD부터 배워서 스탑, 클로스를 배우더니 그게 그거였군요. 문 닫았다는 뜻을 모르고 액세서리를 걸어놨다라고 봤대요. 그리고 모든 간판이고 모구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에 걸쳐서 시니어 영어를 거기서 지도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시고 손주들한테 노 막 이런 거, 네버 이런 거 하면서 아주 뿌듯해 하시고 ABC들이 배우고
차 타고 가는데 앞에 차 현다이를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보람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뭐 모여서 소풍을 가요. 마을 소풍. 그러니까 1년에 봄 소풍, 가을 소풍, 도시락 각자 다 집에서 싸가지고 오는데, 제가 자꾸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가, 평생 자녀 도시락은 쌌지만 본인이 본인을 위한 도시락을 안 싸봤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라. 아주 정성껏 그렇게 싸갖고 와서 다 같이 펴놓고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1년에 2번, 봄 소풍, 가을 소풍.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차량만 지원을 해주고, 도시락은 각자 자기가 싸가지고 오고 소풍을 그렇게 다니면서, 연말에는 1년 동안 나한테 정말 감사했던 사람이 누군지 떠올리고, 글도 쓰고, 우리를 도왔던 사람한테 양말 한 켤레씩 사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1월 3일 이렇게 1년을 여는 날 때에는 주부들이니까 한 사람은 콩나물 데쳐오고, 누구는 호박 볶아오고, 누구는 김치 썰어오고, 이렇게 한 가지씩 갖고 와서 양푼 큰 아주 그냥 이거 김장 버무리는 큰 대야 있죠. 일단 놓고서 밥이랑 달아이죠. 의사가 통해서 너무 좋아. 그렇게 해서 비벼서 비빔밥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주민들끼리 서로 화합을 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것을 우리가 했어요. 2017년에 개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저것 때문에 한 2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임은 못했지만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거에 한 3배 이상. 예. 그다음 또 문 열고 나가면 옥상도 있어요.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건 나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서먹거리지 않고 같이 지내면서 아주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딱히 무슨 프로가 와서 어떤 것을 가르쳐서 프로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문화를 향유하는데, 올해는 어떤 거를 하냐면 동양화를 그동안 4군자 배우면서 실력이 좀 늘어나서 가을에는 저희가 10월 넷째 주에는 전시회도 해요. 네, 뭐 남들이 보면 참 볼품없게 보이겠지만 그래도 4군자에서 조금 발전해서 올해는 산수화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넷째 주에는 아주 그래서 전시회도 하고 아주 사람들이 지금 흥분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회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우리는 모든 저기를 예전에는 20인 단위로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지금은 그림도 10인, 독서도 10인, 뭐 행사를 다 10인 단위로 지금 널찍널찍하게 앉아서 하고 있고, 멀리 이사 갔던 사람도 뭐 자기가 배우고 자기 참여하는 프로가 있으면 멀리 가서도 오고 있어요. 그런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 관심 분야는 문화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즐겁고 행복한 거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문화가 있어야 행복한 건데, 배만 부른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배가 약간 고파도 문화가 충전되어 있으면 그 행복감이 배고픈 것보다 더 능가한다고 봐요. 게다가 가장 제가 그 문화를 공유할 때 같이 하자고 그러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문화가 퍼지는 거는 사실 아궁이에 불 때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불이 한 곳에서만 이렇게 지피면 또 속 걸어놓고 아궁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들불처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타야 활성화가 되고 좋은 거지, 이렇게 한 곳에서만 나만 향유해서 나만 아궁이 불 때듯이 그렇게 해서는
그 불이 꺼지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는 들불처럼 이렇게 퍼져서 같이 활활 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또 같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소개는 너무 길었죠? 용서 바랍니다. 다음 분, 여기 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와서 우리 동네 이런 것도 있구나. 나도 여기 한번 행사 때 와야지 하고 지금 속으로 점 찍어 놓고 있거든요.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 장소를 제공한 여기가 대중아트홀이고 연극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장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중아트 컴퍼니라는 문화예술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원래 대학로에서 이제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였어요. 근데 제가 인천 서구에 이제 제가 이사를 오게 됐고 여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여기는 너무 문화적으로 너무 뭐랄까 아예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떠한 문화를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거의 그러니까 잠만 자고 나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서구 문화재단에서도 이제 저희가 각시탈이라든가 뭐 님이 오시는가라든가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불로동에 제가 사는 동네에 조그만한 여기 와보셔서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너무 작아서 좀 놀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어서 놀랐을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그 전에는 뭐 국가에서 연습실도 제공해주고 공연장도 제공해주고 그랬었는데 막상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국가 시설들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예술가들은 사실 뭔가 연습도 해야 되고 뭔가 모여서 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데 커피숍을 갈 수도 없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더니 저랑 뜻을 같이 하겠다고 예술가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10명, 저희 단원이 한 7, 8명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사 오셨고 또 이사 오시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일을 또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다 봐서 일을 만들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문화대학에서 하는 연극할래요라는 이제 시민 참여 연극 프로그램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환경예술이라고 이제 우리 지금 환경에 대한 문제가 코로나 때 특히 이제 좀 심각해졌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인도 뭐 문화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하고 연구를 하자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런 걸 결과로 또 올해는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이제 문제의 또 심각성을 일깨워주자 해서 가족 뮤지컬 누가 좀비를 만들었을까라는 환경 참여형 어린이 환경 연극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과 하고 이제 같이 그 공연도 보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를 옛날엔 대학로 아니면은 서구문화재단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서구문화재단까지는 거의 30분이 넘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여기 엄마를 찾습니다 포스터를 여기다 막 동네에다 붙였더니 당연히 뭐 대학로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쪽 재물포 쪽에는 이제 또 공연장이 많으니까 거기라고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에 이런 공연장이 있어 하고 굉장히 깜짝 놀라셨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알려져서 시민들이 이제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에 물으시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하고 같이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춤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이제 여기 또 다문화가 여기는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친구들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 갖고 이제 연극을 만들려고도 이제 그 준비 중이고 그래서 뭐 낭독 공연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민들하고 같이 저희 이제 예술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매개자 역할을 해서 저희 이제 여기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 문화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는 예술은 나도 행복해야 되고 또 그거를 누리는 그 시민들도 행복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요즘은 시민들이 옛날에는 왜 관객에서 일하고 이렇게 뒤에서 멀찍이 물러서서 봤는데 요즘은 또 참여하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체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연결고리,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게 또 예술가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즐겁게 여기서 행복 사랑빵, 행복 복덕빵 네, 그 노릇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의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좀 협소해서 좀 공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연극하는 사람들이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건 좀 이제 문화재단하고도 좀 상의해야 될 문제가 없고 여기에는 생활문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좀 그 서구에서도 여기가 굉장히 또 위치적으로 많이 처져 있어서 그래서 많이 이제 좀 시민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이 그 문화 불모지 불로동을 장 선생님 덕분에 이 완전히 단계를 확 올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 문제점이나 해결 방법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선생님, 그 옆에 있는 김만순 선생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제 이름은 김만순이고요. 불로동 옆 동네에 있는 그 원당동, 당하동 거기서 살아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타 도시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온 것은 지금 처음이고 집에서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인천에서는 한 번도 이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마을에 터줏대감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서구에서 거주하면서 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주민 참여하고 주민자치 이런 거를 좀 해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주민 참여 이거 하면서 의견 내보고 이랬거든요. 그 의견 하나 냈던 게 여러분들 지금 신호등 기다릴 때 예쁜 의자들 보이잖아요. 그걸 제가 그때 제안서 낼 때 몇 년 됐어요, 실은. 이제 그 제안서가 저기서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기만 했는데 그때 제안서가 제가 이렇게 어느 해인가 되게 더워가지고 그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이런 게 때 나는 약간 나무 그늘 하나에 약간 그 쉼터 같은, 쉼터라고 하면 조금 큰 개념이었고 저한테는 그게 그냥 숨터 같은 약간 서서도 그늘막이 될 수 있고 약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제안을 해봤거든요. 그만큼 저는 그 인천이 여기가 지금은 그 지금 신도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어요. 우리 집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진짜 매일 그런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되게 조용한 곳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동네 그때 참 좋아했거든요. 뭔가 아늑하고 평온하고 그리고 되게 그 자리가 되게 안정된 곳이라고 했고 굉장히 이렇게 밖에서 들어올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은 되게 그 아주 안정감 있게 정서적으로 참 느낌이 좋았는데 지금은 계속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워낙 이게 막 많은 것들을 헐어가지고 그 아쉬운 면이 남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지금 58이에요. 이렇게 이 나이가 이제 되면서 아무래도
내가 여기서 끝까지 살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는 마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많았어요. 그 내가 주민자치 들어가는 것도 마을 공동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약간 여전히 그런 거다 보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는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오늘 와서 지금 저 처음 들어요. 오리동에 이런 훌륭한 공간이 있고 이 바로 옆 동네 불로동에 가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는 나이 들어봐서 보니까 새로운 그런 문화적인 거,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그런 것들을 요즘에 접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그런 공간이 있어야만이 그런 것을 모아주는 그 장소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마 여기 오리동이나 불로동에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되게 부럽네요. 저도 그래서 한때는 인천 서구에 이런 그 공간 하나 해볼 수 있는가 하고 저는 이제 워낙 그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학 도서관 이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문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해보려고 했더니 내 성격상 빚을 얻어서는 절대로 못 하거든요. 내가 그 돈이 다 있어야 시작을 하는 성격이라서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꿈만 가지고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돈이 아직 덜 돼서 그 공간을 지금 내가 마련하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어쨌든 엄청나게 부럽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여기 선생님이 아까 문화에 대한 향유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화생활을 넉넉하게 잘 누릴 수만 있고 그 공간에서 문화라는 게 워낙 다양해서 각자가 분야의 조그만 것이라도 누리고 산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조금 좀 더 이렇게 여유로움을 느끼고 그리고 좀 덜 불안하고 나는 이 요즘 같은 시대가 좀 불안의 시대라는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낯설은 저 핸드폰도 되게 전화 받고 이런 거는 아직 잘 못하거든요. 늘 그런 새로운 뭐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게 자꾸 뭐가 들어오면 나는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또 나도 나고자가 되는 아까쯤에 간판 영어 저 솔직하니 저도 막 영어 새로운 거 그런 간판 들어올 때 되게 겁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왔을 때 데모스라는 말 그리스 말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D를 봤는데 여기 문구를 풀어놓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 데모스라는 거 민주주의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어인데 이제 이런 게 항상 나도 늘 딜레마예요. 이 지금 세대는 너무너무 영어 쏟아지지 불어나오지 우리가 생각 못했던 히라보 뭐 언어까지 막 갑자기 들어오면 정말 이게 내 세대에서 애들하고 세대하고 공감하고 산다는 게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그래서 이 공간에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참으로 좋고 그리고 이런 소규모가 나는 좀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실제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김만순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 건널 때 이 아이디어 누가 나왔나 근데 주인공이 옆에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무슨 활동만 하는 게 문화가 아니라 생활 속에 그런 것도 문화거든요. 너무 그 훌륭한 선생님이 옆에 있다는 것 오늘 느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양숙 선생님 하셔도 되겠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검암동으로 이사 온 지 7년, 인천에 이제 들어온 게 7년인데요. 지금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행복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창피도 하고 그런 게 저는 사실 어떤 활동가나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인천의 서구에 들어와서 조용히 사는 그냥 한 사람의 주민인데 이런 자리에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아 그래 뭐 듣는 것도 좋으니까라고 했는데 정말 지금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다가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하다, 미흡하다, 뭐 이런 아무래도 대도시에 있다가 서구라는 이제 공간은 조금 작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움직임이 큰 이제 막 움직이는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창피함을 느끼는 게 아, 이렇게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움직이시고 활동하고 또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몰랐던 거죠. 몰라서 제가 누리지를 못하고는 흉만 봤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제 부끄럽고 그런데 저는 관심 분야가 제가 40여 년 교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먹고 사는 게 그거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교육 쪽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서구문화재단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이야기 할머니 뭐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도 목이 쉬었는데 목을 안 쓰다가 쓰니까 엄청 목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관심 분야는 교육 쪽으로 해서 교육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특히 서구가 유입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정착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도시에서 살다가 왔다가 좀 더 좋은 곳으로 움직임을 갖는 약간 젊은이들이 많은, 좋게 보면 젊은 사람이 많고 아이들이 많고 그런 데에 비해서 정착하기보다는 여기서 좀 더 좋아지면,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어디 갈 데 없을까? 뭐 이렇게 찾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서구가 지난번에 그 서구에서 낸 어떤 그 책자, 소책자를 보니까 전국 자치구에서 네 번째로 인구수가 많대요. 그렇게 크대요. 곧 뭐 60만이 된다. 뭐 이런 걸 제가 언뜻 읽었는데 그런 서구가 이렇게 경유하는 경유지가 아니라 정말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자부심을 느끼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큰 공장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조용하고 뭐라 그럴까 그 공예 뭐 이런 게 없어서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는 근데 이제 청라 얘기는 또 다른데 저는 이제 검암동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기서 정착해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곳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일을 지금 찾고 관심을 갖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년 교직의 그 노하우를 우리 서구에 저런 각오를 가지고 풀어주신다 그러니까 정말 기대가 큰데요. 기대됩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저는 68년을 여기 살았어요. 우와. 네? 와. 제 나이 공개가 18년을 돼버렸는데 사셨어요. 18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네, 68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살 때는요 학교를 저 바다 건너 저쪽 동이천 쪽으로 가면 뭐라 그랬냐면 어디 살아? 내 동네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개 건너 살아. 그 개울 건너. 이렇게 그런 곳에서 제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새는 제가 그 한동안 뭐를 했냐면 우리 서구를 해설하는 걸 제가 맡아서 했었어요. 곳곳에 문화재가 엄청 많은데 아무도 몰라. 대곡동에 고인돌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고인돌 그러면 강화 고인돌만 생각해. 근데 여기는 고인돌이 더 많아요. 거기보다. 다만 거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고 여기는 등재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보관 상태가 안 좋아서 등재가 안 됐어. 개수는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뭐냐? 거기보다 그 고인돌이 많다는 것은 여기가 부자, 그 옛날에 사람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역사에도 우리 인천이 그 해안가, 리하스식 해안
다 톱니바퀴 해안이랑 공부 시험 다 보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해안이 다 없어졌어요. 여기 섬이 무수히 많았던 것이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거 왜 그러냐? 내림의 도시거든. 여기가 자꾸 땅이 넓어져. 땅 넓어지면 땅 많으면 부자예요. 서구는 부자이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서구인데 이런 걸 교육을 해놓으면 정주의식이 내가 이런 곳에 살아 이게 정주의식이 생길 텐데 어디도 이 교육을 못해. 학교에서도 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과서에 우리 고장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회 교과서에 선생님이 서구를 몰라. 그러니까 못 가르쳐. 어떻게 하냐? 서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간단히 되어 있는 거 다운받아 갖고 가르치는 게 끝이에요. 이거 갖고 정주성 안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좀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서구를 좀 탐색을 해서 2세들한테 마을 주민들한테 또 통반장들한테 주부들한테 기회만 되면 서구는 이런 곳이다라고 설명해주고 뿌듯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들이 우리 식견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자꾸만 여기는 문화재도 없어, 낙후되어 있어, 뭐 문화활동 하려면 일산으로 가야 돼, 서울만 못해, 이럴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 오래 사는 제 고향인 입장에서 이제 약간 제가 흥분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 저쪽에 그 권 기자님 한참 기다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또 우리하고 조금 다른 그 우리는 뭐 문화 향유하면 젊은 층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층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서구에 거주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20년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오류동 끝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름은 권 기자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금단 노인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주민자치회에 오류왕길 주민자치회의 분과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 행복마을 복지분과에 총무일도 했는 이유가 내가 이제 작년부터 생활지원사 일을 하면서 보니까 독거 노인들이 혼자 사는데 사실 이 문화라는 게 지금 금단 노인복지관이 금단 사거리에 있어요. 옛날 출장소 옆에 거기 위치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픈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거기 안에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저희 5층까지 대강장해서 뭐 취미생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취미생활도 많고 식당에 경로식당도 문을 열어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뭐 차상위 분들은 무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고 나머지 분들은 소금액을 내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영양사님이 계시니까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원예라든가 핸드폰 수업도 있고 저도 사실 핸드폰을 잘 만지지를 못하는데 요즘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까지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다 그거 해주고 있거든요. 오크렐라도 있고 탁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처럼 병원에 가서 받을 수 있는 거를 무료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금단 사거리 원방권밖에 혜택을 못 누린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제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을 17분을 맡고 있는데 이제 매일 전화 안부를 잘 주무셨어요. 이제 전화를 드리고 그다음에 호흡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 어르신이 또 계시는 곳에 방문을 해서 이제 한번 여건이라든가 이런 애로사항도 한번 여쭤보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맡고 있는 어르신들은 저 오르동 끝쪽이에요. 자연부락이라 그래가지고 봉화천, 반월천, 대천 그쪽은 아파트도 없고 오르 전철역 뒤쪽인데 하나 있는 거 마을회관밖에 없어요. 마을회관에서는 이제 코로나니까 그 동안에는 식사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점심을 제공을 이제 하는데 멤버분들 모으는데 거기는 문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금단 노인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어르신들 다 지팡이 짚고 실버카 끌고 다니고 전철 타려고 한참을 걸어서 와야 되고 내가 아는 한 어르신은 사거리에 나오시려면 항상 콜택시를 불러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조금 이렇게 저기가 돼가지고 괜찮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어르신 집에를 가려면 차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일주일에 2번은 그 어르신 집에를 갔다 오면 차가 세차를 매일 해야 되던 정도로 근데 택시를 불러도 잘 안 들어오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마트도 없으니까 편의점도 없으니까 콩나물 두부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콩나물 두부 이런 거 계란 단백질 섭취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제공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행복 이제 이렇게 뭔가 문화적인 생활은 전혀 아예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우선 식생활 자체가 어르신들이 잘 드셔야지 건강하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오복숭이 하나 치아가 좋아야지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마트도 없으니까 뭐 집에 있는 야채 텃밭에 가꿔서 그 정도의 식사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금단 노인복지관이 금단 사거리에 있는데 그 멀리 있는 반월천이라든가 그런 쪽에 어르신들은 전혀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가서 어르신이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실래요 하면 제가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이상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오르 전철역까지 오려면 실버카 끌고 비가 오면은 절대 올 수도 없지만 거기 와서 또 금단 사거리에 와서 전철 내려서 또 출장 우리 거기 노인복지관까지 오기가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주민자치에 가서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멀리 교통이 불편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해줄 수 있는 이제 마트를 못 가니까 이렇게 생필품 이런 거를 좀 해다 돼요. 돈으로 주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이 어르신이 뭘 사러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일단은 우리 젊은 사람은 걸어서 5분 10분이면 가지만 어르신들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원해 줬으면 하고 제가 했는 거고 또 이제 문화 그쪽에도 마을 회관이 있긴 있는데 사실 제가 이게 오르동의 서구 쪽에 20년을 살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게 난 또 오히려 드림파크가 매립지가 그 공간이 일단은 지금은 매립이 돼서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 와서도 저도 깜짝 놀랐는 게 서구 문화센터에 가야지만이 연극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아트홀에서 연극을 한다는 거에 우리가 왜 그 드림파크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뭐 대중교통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그런 저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도 모시고 이런 아트홀도 이제 좀 큰 소극장 대학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소극장도 좀 만들고 또 드림파크 테마파크를 좀 해서 우리 금단 서구 하면은 이제 금단구가 뭐 된다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여져 있는 걸 보긴 했는데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당 쪽에 그러니까 테마파크로 드림파크 서구 이러면 전국에서 다 있을 정도로 거기야 우리 쉽게 말하면 얘는 뭐 에버랜드 자연농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나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가지고 문화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이제 지금 받아들였잖아요. 매립이 돼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적이 있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발품을 팔아서 이런 조그만 아트홀에도 올 수 있지만 어르신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거의 혼자 사세요. 요즘에 자녀하고 같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그 검단 노인복지관이 지금 멀리 있지만 그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물리치료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원예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조금씩 이렇게 소금요라도 이렇게 있었으면 정말 그런 바람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아니 그 나누는 이야기 중에 저는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다닌다고 이렇게 그리는데 그 용어가 실버카인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게 그 저희가 이렇게 노인을 상대로 안 하니까 이게 실버카인지 유모차인지 노인보행인데 실버카라고 용어를 이제 그쵸. 또 이렇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노인들 그 생활보조금으로 돈 주는 의미는 별로 없다. 네. 근데 저는 그 지금 60대, 70대 이제 제 연령대 분들을 보면 계속 호미 가지고 땅 파는 일, 농사 지어서 평생 살으셨어. 그 이제 70이 다 돼서 문화를 누리라 그러면 뭐가 문화를 누리는 건지 안 해봐서 몰라요. 그 사군자 배웁시다. 그리고 붓을 우리 동양화붓 사군자 붓을 지어주었더니 붓이라고는 평생 처음 집어봤대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국민학교, 소학교 다닐 때 연필은 지어봤지만 붓은 안 집어봤어요. 그러고서 시집와서 이날이 때까지 호미로 밭매는 일만 했어. 지금 문화를 향유하려니까 어떤 게 문화를 향유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전 공감해요. 모아서 돈 네. 주려고 한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안 쓰고 문화는 절대 안 사 먹어요. 해본 사람이 즐기는 거야. 연극도 와서 본 사람이 보죠.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그래서 조기 교육 그래요. 그러니까 첫 발을 디뎌놓게 그렇게 시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오늘 아주 좋은 얘기 들었어요. 잠깐만. 저기 오늘 조금 그 제일 끄트머리로 순서가 됐는데 김원혜 선생님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서구에서 한 13년째 지금 살고 있고요. 요번에 그냥 저 원당 쪽으로 이사 와서 그래도 검단 시민이니까. 예, 저는 활동은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줄넘기랑 댄스 같은 거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전에 검단 문화의 집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하면서 그 아이들 데리고 공연도 많이 나갔었어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2년 동안 쉬면서 그나마 아이들이 좋아했던 그 프로그램 자체가 다 없어졌어요. 성인 아예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그냥 그쪽에 뭐 동아리 아이들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없어지니까 거기서 악기든 영어든 미술이든 댄스 배웠던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쪽 이제 문화센터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해서 어머님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배웠던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야 되는데 학원은 솔직히 말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그 아이들 이제 제가 모집해서 다시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저희 이제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말에 일요일날 같은 날도 애들이 시간이 많은데 갈 데가 없어요. 다 이런 센터는 문이 닫혀져 있고 그래서 하면 아이들이 어디 가냐면 청소년이 되면 시청 지하로 가요. 그 거울이 다 붙어 있거든요. 시청 인천시청. 거울 보고 그도 경쟁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검다니는 아이들이 그기까지 가면 너네 왜 가? 그러니까 그게 거울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끝이 없으니까 그쪽에 다 모여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서구도 아이들도 많고 청소년도 많은데 이런 데다가 좀 해놓으면 공원 같은 데다가 걸어서 해놓으면 아이들도 정말 자유롭게 연습할 수도 있는데 또 거리상도 멀고 시간도 저희 가정생활문화센터에 댄스 연습실이 있긴 해요. 거기에서 와서 연습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많이 안 알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공간들이 있다는 걸 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들이 시간이 그러니까 주 일요일은 또 앉아있잖아요. 그죠? 또 그 개방되어 있는 시청 그 지하 거기서 많이 연습을 하더라고요. 네, 거기는 360일 오픈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과도 하면 이런 끝이 아니라 이 재능을 이렇게 요양 같은 데 가서 재능 기부도 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다. 댄스를 배워서 끝이 아니라 너네가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 어르신들도 되게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제 못 갔어요. 이제 점차 혼자 이제 문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못하니까 이제 비대면으로 가끔씩 이제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요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직장인들도 되게 하고 싶은데 저녁에 되면 갈 곳이 없어요. 직장인들도 이 문화를 즐기고 싶은데 문화를 즐기는 정말 집에 있는 사람만 즐기지 직장인들은 정말 즐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랑 잘 했으면 정말 그 캠핑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그냥 문화도 이렇게 딱 주말에 다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다가가기도 쉬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서구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거울을 달아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본인 아니면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감히 생각도 못했던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소개와 더불어 지역의 그 문제점이나 약간의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제한된 시간이 뭐 충분치 않아서 그 나머지 나눠드린 거기 보면 우리 아직까지 이제 그 문제점 지적에서 조금 소홀했던 걸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덧붙여 주시고요. 어떤 문화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해주면 문화 그 도시를 만드는데 기여가 될지 프로그램도 하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구만 여기만 서구에서 이 검암 요쪽 지역만 우리끼리 문화를 향유하는 게 아니라 그 여기 서구가 이제 보통 4권역이나 5권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 가자동서부터 신현, 원창동, 거암, 경서, 불로, 대곡 뭐 이렇게 해갖고 4개 내지 5개 권역으로 지금 권역권을 나누고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서 서구의 문화를 꽃피우려면 어떤 네트워크를 하면은 조금 빨리 발전할 수 있을까? 공유 개념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동네 이런 거 있는지 전혀 몰랐어. 이거 공유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같이 공유해서 내가 춤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거암 어디로 가면 돼? 내가 연극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불로동 어디로 가면 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서 한 번씩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저희가 한 30분 더 써도 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30분이니까 한 분당 한 7분 정도 얘기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와서 그 검암동 바로 옆에가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또는 이렇게 뭐 걷기 위해서 가보면은 영화관에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들락날락하고 그 외 공간은 그냥 약간의 걷는 공간? 그리고는 얼마 전에 뭐 싸이가 와서 공연하는 정도? 그리고 겨울에는 뭐 그 썰매장
공간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요즘 새로 짓는 학교들이 운동장이 작거든요. 워낙 땅값이 비싸고, 그리고 이제 체육관을 실내 운동을 하는 체육관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오는데,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넓은 공간에서 뛰어보고 소리 지르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것이 학교에 지금 마련이 돼 있지 않는데, 바로 저희는 여기 서구 바로 옆에 아시아드 경기장이 저렇게 좋은 공간이 있는데, 그 경기장을 아이들한테 활용을 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러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한다 그러면 조그만 운동장에서 막 2부제, 3부제로 운동회를 하거든요. 근데 큰 공간이 있으면 1부제로 하루 종일 아이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관람하고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드 경기장을 학교에 개방하고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나아가서 학교끼리의 어떤 경기라든지 또는 학교 간에 모여서의 어떤 축제 뭐 이런 것도 그렇게 큰 공간의 아시아드 경기장 안도 중요하지만 바깥의 공간도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공간을 오픈시켜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저 끝에 이제 앉아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이 특히 휴일이면 갈 데가 없다. 정말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근로조건이 어떻고 뭐 노동법이 어떻고 이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여는 게 정말 음식점 아니면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뭐 뭔가 이렇게 부모가 케어될 수 있는 아이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발산할 데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 아라뱃길 바로 검암동이니까 아라뱃길에 요만하게 버스킹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들을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색스폰이나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 요즘 아이들이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느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공연 시스템이 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었으면 또 그렇게 되게끔 구청이나 시청에서 조금 강력하게 지금 이제 재단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이게 어떤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작년 올해 이제 그 서구재단에서 그 모니터링 예비도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각각으로 뭔가가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전혀 모르거든요. 그게 무엇이 됐든 시설이 됐든 공연이 됐든 전시가 됐든 뭐 어떤 공간이 됐든 그래서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 들어가서 보면 하나 찾고 저기 들어가서 보면 또 하나 찾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거를 구청이나 시청 차원에서 재단이 이렇게 뭔가를 하나로 모아줘서 거기만 클릭하면 뭐 어떤 공간이 됐든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이제 평생 학습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자치구나 또는 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것도 각각 제가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회관이면 여성회관 들어가야 되고 국민체육센터면 국민체육센터를 들어가야 되고 자치 프로그램이면 또 무슨 동의 자치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조금 마련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거와 더불어 그 가장 홍보에서는 이렇게 현수막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그런 것이 잘 안 돼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저희 검암동 경서 검암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하루는 유심히 봤어요. 요만요만한
엄청난 그 팜플렛이나 종이가 붙어 있는 게 막 수도 없이 그냥 붙어 있어서 정말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한눈에 뚝뚝뚝뚝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내서 내가 뭔가를 찾겠다라고 하지 않는 한은 그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각각의 역이라든지 아라뱃길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유동 인구가 많은 그런 공간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대중 아트홀에서 하는 공연도 거기에다 이렇게 걸어놓으면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가장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늘상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현수막 칸이 완전히 좀 돼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무슨 뭐 치과가 어떻고 무슨 병원이 어떻고 이런 거하고 막 이렇게 잡다하게 섞여서 어쩌다 한두 개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더더구나 이제 저희가 예비도시 되기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 현수막만 붙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공간들이 구석구석 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는 하지 못해도 서구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움직임이 있구나라고만 느껴도 정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자부심도 느끼고 관심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깐 하나만 알려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통합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요번에 서로 이은 그 어플에 그게 생겼대요, 항목이. 문화도시나 뭐 저희 하고 있는 공연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따 가실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문화충전소 100개 문화충전소가 선생님 제 마이크는 잠깐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약간 흥분을 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사실 홍보거든요. 네, 홍보가 저희는 열심히 준비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말 포스터, 현수막은 사실 좀 걸어놓으면은 이제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또 금방 또 구청에서 띄니까 뭐 현수막도 그렇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서구민들은 이제 입장료 10,000원을 받는데 포스터나 이런 거를 만들면은 홍보비가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공연비를 사실은 배우들한테 뭐 이제 어느 정도 페이도 줘야 되지,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연을 한다는 거 하면 할수록 저희가 자체 기획으로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제작자 입장에서 훨씬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불로동에 생활문화센터가 참 절실하다. 좀 장소 큰 데로 해가지고 이왕이면 한번 공연하는 거 100명에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좀 제안을 이제 드리는 입장이고 홍보, 그리고 아까 이제 아시아 경기장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시아 경기장에 얼마 전에 결혼식장을 갔어요. 거기에서 웨딩홀이 굉장히 거기 영업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구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감사한 게 아시아 경기장이 정말 국제적인 그 공간이 근데 다 돌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이게 문화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벽이 너무너무 높고 이게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아이들도 거기서 놀 수 있고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조금 더 우리가 주체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뭔가 서명운동이라도 해서 이게 아시아 경기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어갖고 알아봤더니 이게 서울시하고도 연결돼 있고 경기도하고도 이게 다 투자돼 있대요. 그리고 뭐 시설관리공단서부터 시작해서 인천시, 그래서 이게 서구에서 할 그게 주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익도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웨딩홀이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화도시가 우리가 이제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우리의 공간에 대한 이제 좀 주권도 찾고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60만이 아니라 이제 검단 신도시가 완성되면 8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구단위 치고는 엄청나게 큰 도시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문화 쪽으로는 저희가 너무나 좀 초라하고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제 문화도시 거기 좀 일원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척박하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신경 쓰시고 그 문화충전소고 그래서 주민 자발 활동이 지금 그래도 많이 개발되고 또 재단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서로 이음 그걸로 이용해서 근데 저도 처음 듣는데 일반인들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그거 역시 홍보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홍보가 항상 문제인데 저도 이걸 모르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우리 조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좀 이제 뭐 그것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여성문화재단 뭐 여기저기 찾아가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못 찾고 찾을 생각도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눈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좀 해야 될.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 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 저도 사실은 주민자치회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 주민자치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공연을 하면은 제가 이제 대중아트홀에서 하는 공연을 서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좀 선정할 수 없어요? 홍보를 할 수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해드릴게요 하고 하는데 그게 메인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이제 기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또 거기까지 찾아서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서구에서 활동을 하는 그 공연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벽이 높다라는 걸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눈물 나요. 이제 한풀이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무조건 다 말씀하시고 참 좋은 의견들 나왔는데 아까 김만순 선생님 말씀하고 싶어 했는데 김홍래 선생님한테 제가 마이크를 넘기는 바람에 살짝 비켜갔어요. 죄송합니다.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니 아까 여기 원당 신도시에 그 LH 공사에서 입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얘기만 들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각 입주당 몇 평이터 텃밭을 아예 만들어줬더라고요. 와, 그런 좋은 아파트도 있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텃밭이 꽤 있대요. 한 5평쯤 되나 봐요. 각 가구당 이렇게 할 수 있다. 신청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단지 안에가 그렇게 조성돼 있다니까 너무 부럽고 야, 뭐 LH가 큰 힘썼네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렇게 그것도 이제 그분들의 소유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지역 사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문화를 좀 더 받는 사람도 충족도 되고 홍보도 되고 하는 거는 저는 늘 제가 20년 가까이 여기 인천에 살면서 내가 사는 지역이 김포하고 진짜 맞닿는 곳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산만 타면은 바로 김포 시청 나오거든요. 진짜 경계선에 사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인천 저쪽에 이제 인천 시립박물관이랑 이렇게 한 4년은 봉사로 다녀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거든요. 다니는 게 지금은 2호선이 생겨서 조금 덜 낫긴 한데 그거 없을 때 다닐 때 진짜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김포로만 더 가. 네. 그래서 김포 인천을 어떤 내가 뭔가를 활동하기에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저쪽은 다 포기를 했던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김포에서도 좀 많이 활동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 늘 아쉬워하면서 교통도 불편하죠. 솔직한 인천교통 정말 안 좋아요. 원활하게 그게 안 좋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여기서 한참 초등학교 중학생 때부터 여기 와서 애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교육 관련된 걸 보면서 인천시를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서구도 마찬가지로 그거하고 더불어서 서구가 되게 역사적으로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조금 아이들에게 인식시키기가 되게 이렇게 그 하는 게 90점이 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내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생각했던 게 뭐냐면 각 동마다 이런 문화든지 이런 역사든지 이런 게 각 동마다의 구심점이 좀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골에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왜? 베트남 밑에. 예, 아니 그거 뭐죠? 시골에 가면은 그 어르신네들 회관 있잖아요. 마을회관. 네. 그걸 그러니까 딱 그 어르신네들 딱 생각하면 이제 마을회관 제가 답사다 다니다 보니까 전라도 어느 지역 완도인가 진도인가 갔는데, 네, 진도 쪽 같은데 거기 가니까 그 마을회관에서 공연하는 거 프로그램 어르신들 행사하는 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연은 정말 우리나라 애들 다른 데도 가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우리도 그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답사하는 과정에서 그 어르신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공연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각 우리 서구가 약간 어떤 그 동마다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이 나는 좀 필요해서, 그래서 나중에 더 이제 좀 더 큰 데서 아까 아시아드 경기장처럼 그런 것도 이용하면서 동마다 나는 이런 게 세워져 있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여기 금요일 날이면 닫아요. 그리고 이제 공개가 안 돼요, 거기가. 그럼 그거를 좀 더 확대해서 이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나는 아예 그 시설도 이렇게 문화라고 하는 거는 딸랑 어떤 그 이렇게 교실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는 이렇게 문화 공간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문화라고 하는 거는 딱 그 애들 생각만 하는 게 좀 많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누려왔던 거, 이 공간정에서부터 누려왔던 게 조금 되게 소홀하게 다녀왔고 인식되었는 게 이제는 당연히 좀 우리가 그런 권리처럼 이제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동마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문화 공간 자체적으로. 저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훨씬 더 풍부하게 그런 삶을 좀 누리고, 그 삶을 누리려고 할 때는 아예 내가 더 앞서는 것까지 하면은 제발 10인 이상 이런 거 제한 좀 두지 말고 3인 이상부터 가능하다는 것. 어떤 동아리라도 활성이 되려면은 3인 이상이 돼야지 10인 이상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항상 어디 보면 동아리는 10명 이상 뭐가 돼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빼고 실은 주몽이 나라를 세운 거 3명 데리고 했어요. 저는 3명이라고 봐요. 맞아. 독일이나 어떤 그런 나라들 동아리 활성 보면 그 사람들도 3명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하잖아요. 저는 3명을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너무 앞선과 같이 얘기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해요. 네, 거기 김홍래 선생님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네. 보면 매년 3월달인가 4월달 정도 되면 지원 사업 한다고 많이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성남동 쪽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 그 실버 케어에서 머리 염색이랑 이제 네일을 해줘요. 근데 보면 금액도 받지만 그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모으는 사람들이 지원하면 그분들한테 다 저는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어요. 정말 그 서류 낼 쪽에도 고민해서 작성하거든요. 근데 딱 냈어. 면접까지 봤어. 면접도 잘 봤어. 떨어져. 그러면 정말
맥 빠지고 또 이게 다 내년에 또 이게 어차피 뭐 누나 떨어질 건데 안 넣는 거지.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먼저 같이 봤는데 처음 하신 분은 붙었고 그냥 매년 했는데 뚝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근데 계속 지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꾸준히 하라고 해주면 좋은데 아니 떨어지는 이유를 또 모르겠고 이 사람들은 동아리 사람들은 다 하고 싶어서 다 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원 금액을 다운시켜서 정말 다 누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 문화실사 프로그램은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핑, 가족 단위로 캠핑 가서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제 가족끼리 가서 운동 줄넘기라든지 가족 단위로 해서 옆집하고도 막 대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니면 제기차기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놀 수 있는 게 많은데 멀리 캠핑 가서 다들 고기 구워 먹었다고 그 얘기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매주 가면 당연히 토요일날 그게 가면 되겠구나라는 하면 오히려 활성화가 되면 멀리 안 가고 우리 지역 내에서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말에. 예. 그래서 가족 단위로 그런 것도 건의해보고 싶고요. 교류는 맞아요. 저 슬립 그거 다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동아리들은 많은데 이거를 또 네이버에 찾아보고 그 사람들한테 연락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경보 오잖아요. 코로나. 근데 이렇게 안내 문자 띠디 경보 이런 또 연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여기 저기 검단 초등학교 옆에 살면서 여기를 처음 저 여기 이서 댄스 학원도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처음 봤어요. 여기 공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도 여기가 뭐가 있는지 모를걸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근데 이 정말 좋은 공간도 모르는데 영국을 하면 더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런 정말 우리 동아리 만약에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경보로 그냥 문자로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고 많은 문화를 접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김만수 선생님이 3명 이상이어도 동아리 문화활동 할 수 있다. 참 좋은 생각이고요. 꼭 10명 데리고 할 필요 없죠. 그렇게 이제 숫자를 좀 줄여주시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김홍래 선생님의 저 아주 파격적인 저런 생각, 띠리릭 하고 문자가 왔을 때 이제 코로나 선전이 이제 알림이 아니라 문화 알림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이런 생각인데 제가 의견 하나 더 내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서 우리가 예약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나중에 편집하시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권역별 교류 방법에서 이건 개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4권역에서 문화 활동가들이 움직이시는 분들을 사실은 재단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저쪽 1권역에서 누구가 문화활동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여기 와서도 우리끼리 이제 아는데, 그러니까 재단은 1권역에서는 어떤 문화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고 2권역, 3권역, 4권역까지는 어떤 문화 활동가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문화 활동가들의 만남의 장 이런 거를 날을 한번 정해서 한번 장을 펼쳐주면 그때 그 장을 펼쳐줬을 때 미술 관심 분야, 또 연극 분야, 뭐 도자기 분야, 또 역사 분야, 춤 분야 막 이렇게 해서 영역별로 다 세분화해가지고 관심 있는 파트에 또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파트에 이렇게 동그랗게 다 한 자리를 마련해주면 어디서 뭐 가르치는지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활성화가 되는지 이게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건 우리 개인이 하기보다는 재단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날을 한번 정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우리 기회가 있을까요? 다음에 기회가 네, 있도록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에 얘기하고요. 오늘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천 성공 화이팅!